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얼마 전에 북극곰 도와줘 라는 책을 읽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그 책 제목이 있나 살펴봤더니 비슷한 북극곰 루카를 도와주세요가 있어서 이 책으로 대신에 읽어줄게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랍니다. 북극곰 루카를 도와주세요. 글 이비단, 그림 남궁선아, 출판사 한국슈타이너. 북극곰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 먹기 싫다고 음식을 반이나 남겼다고? 글씨를 쓰다가 틀렸다고 종이를 구겨서 버렸다고? 그럼 안 돼. 사람도 동물도 모두 살기 힘들어지거든. 북극곰 루카처럼 말이야. 북극곰 루카를 도와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칼 아저씨가 엉망이 된 집안을 보고 울상을 지었어요. 조카 루시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칼 아저씨의 방에서 커다란 물건이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 아저씨와 루시가 달려가 보니 커다란 곰이 서랍장 밑에 깔려있지 뭐예요. 아니, 곰이잖아? 정말 곰이에요. 칼 아저씨와 루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 곰이 있어요. 털이 흰데 아마 북극곰 같아요. 칼 아저씨는 얼른 야생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북극곰이요? 북극곰이라고요? 야생동물보호소의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설마요. 잘못 보셨겠죠? 그럼 직접 와서 보세요. 정말 북극곰이네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녀석이에요. 야생동물보호소의 직원은 북극곰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북극곰이 어쩌다 캐나다 동부 해안까지 온 거예요? 루시의 물음에 야생동물보호소의 직원은 차에서 책을 가져와 보여주었어요. 빙하를 타고 온 거예요.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동물들이 유빙을 타고 멀리까지 온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레브라도 해류를 타고 캐나다 바닷가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여기에서 유빙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를 말해요. 자, 그럼 이제 북극곰을 데려가세요. 칼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 보호소에는 북극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야생동물 보호소의 직원이 우물쭈물하며 말했어요. 야생동물 보호국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야생동물 보호소의 직원이 말끝을 흐렸어요. 줄에 묶인 북극곰은 괴로운지 몸을 비틀거렸어요. 삼촌, 엄마, 아빠도 없는 제가 저 북극곰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 어느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그냥 저를 고아원에 보낸다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북극곰이 불쌍해요. 루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칼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칼 아저씨는 헛기침을 했죠. 결국 야생동물 보호소 직원은 빈 차로 돌아갔답니다. 자, 이제 어쩌지? 칼 아저씨는 헛간에 있는 북극곰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루시는 인터넷으로 북극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북극곰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루시는 인터넷에 뜬 기사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북극곰은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배고픈 북극곰들 동족을 잡아먹기도, 헤엄을 잘 치는 북극곰은 유빙을 타고 떠돌다 물에 빠져 죽기도. 지구온난화로 북극곰 2050년 뒤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듯. 루시는 일어나자마자 북극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기랑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 먹어봐. 시큰둥하던 북극곰은 고개를 쓱 돌리더니 데운 우유를 혀로 핥았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앞발로 툭툭 건드리다가 한 입에 꿀꺽 삼켰죠. 북극곰이 먹이를 먹자 루시는 마음이 놓였어요. 내 이름을 지어야겠어. 루카가 어때? 내 이름을 따서 루시와 루카. 멋지지 않니? 그날 낮에 도슨 씨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이봐 칼, 자네 집에 북극곰이 있다며? 도슨 씨네 가족은 사다리를 놓고 헛간에 난 창으로 북극곰을 보았습니다. 우와, 정말이네. 정말 있어. 시간이 지나자 구경꾼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줄은 점점 길어졌죠. 긴 여행 때문인지 루카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어요. 루시는 먹이를 주며 루카랑 친해졌어요. 루카의 상처에 약도 살살 발라주었죠. 루카는 점점 상처도 낫고 놀기도 잘 놀았어요. 하지만 루시는 루카가 걱정되었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낯선 곳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힘들까? 루시는 인터넷에 루카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루카를 도와주세요. 루카는 북극에서 온 흰곰이에요. 엄마를 잃고 빙하를 타고 캐나다까지 왔어요. 지금은 루시, 칼 아저씨랑 살고 있지만 루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루시의 글을 보고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불쌍해. 루카를 북극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을까?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야. 지구 온난화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감싸서 숨을 못 쉬는 지구가 열을 받아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아, 그래서 빙하가 녹아버렸구나. 우리 모두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자. 루카를 북극에 보내주자고. 난 몰디브에 사는 얀이야.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 표면이 높아지면 몰디브는 사라질지도 몰라. 우리 몰디브도 도와줘. 우리 마을은 바닷가에 있는데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온통 엉망이 됐어. 그것도 지구온난화랑 관계가 있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서 산호초랑 물고기도 살 수 없대. 다 함께 힘을 모아 자연을 되살려야 해. 우리 루카를 꼭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며칠 뒤 방송국에서 루카를 취재하려고 루시네 찾아왔어요.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가 루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루시니? 루카를 북극에 보내자고 온 세계 어린이들이 방송국에 메일을 보냈단다. 우리가 루카를 고향에 보내주려고 왔어. 루시는 루카를 보낼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루카가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죠. 루카가 북극으로 돌아간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세계 곳곳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다 함께 뜻을 모아 환경보호 운동을 벌였어요. 북극곰 루카가 아기곰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요.
우리도 루카처럼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기를 꿈꾸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알려줄게요.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추운 북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 위에서 살던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죠. 북극에 사는 북극곰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북극곰은 바다에 흘러다니는 얼음덩어리 빙하들 사이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냥을 한대요. 얼음에 뚫린 구멍으로 숨 쉬러 올라오는 바다 표범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을 하죠. 그런데 얼음이 녹아 없어지니 얼음을 찾아 헤매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한대요. 또한 북극곰은 바다 표범 같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데 얼음이 없어지면서 먹이 사냥이 힘들어졌답니다. 북극곰 외에도 나비나 새, 물고기,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들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자 잘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대요. 상쾌한 새벽 공기? 하지만 가장 오염된 공기라고? 도시의 낮과 밤, 새벽 중에 어느 때의 공기가 가장 오염되었을까요?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는 낮의 공기가 가장 더러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새벽의 공기가 사실은 가장 오염되었답니다.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낮에는 땅 근처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요. 낮 동안 따뜻해진 공기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과 함께 하늘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밤에는 공기가 무거워져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공기는 순환을 해야 더러운 물질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새벽에는 오염된 물질이 아래로 고이게 되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운동하지 마세요. 실내에서도 공기가 오염된다고? 바깥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공기가 오염될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온도와 습도, 세균과 벌레, 사람들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등에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기도 하죠. 또 새 집을 지었을 때 건축자재의 화학 성분이 오염물질을 내보내 실내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경 오염은 동식물이나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생활환경이 더럽혀지는 걸 말해요. 환경 오염 가운데에도 물, 흙, 공기의 오염이 아주 심각하죠. 수질 오염은 물이 오염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쓰는 합성세제나 공장에서 버린 폐수 등이 강이나 바다에 흘러들어가면서 생겼죠. 토양 오염은 농약이나 중금속, 화학물질이 땅을 오염시키는 걸 말해요. 오염물질은 잘 분화되지 않아 땅이 깨끗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나쁜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등이 공기에 섞이는 걸 말해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쓰레기를 태울 때 생기는 연기 등 때문에 생기죠. 이러한 오염물질이 계속 나온다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점점 부족해진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건 공장에서 버린 물 대부분 납, 수은 등 해로운 물질이 가득하대요.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죠.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스스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비는 오염물질을 씻어내고 나무와 풀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뿜어내요. 이러한 것을 자연의 자정작용이라고 해요. 자연의 자정작용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환경오염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곳이래요. 매립지 근처엔 나쁜 냄새와 여러 해충들로 또 다른 오염을 앓고 있죠. 토양 오염에 속하겠죠? 환경 오염의 피해, 우리 생각해보죠. 산성비. 산성비가 뭘까요?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나 자동차의 매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에 녹아 산성비가 내려요. 산성비를 맞으면 피부병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죠. 금속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부식이 되고 호수와 강의 물고기가 죽기도 해요. 또 황사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봄철이면 우리 황사현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황사현상은 중국의 사막이나 황토 지역에 있는 가는 모래가 바람에 날아올랐다가 가라앉는 현상을 말해요. 황사는 중국의 공업지대를 거치면서 중금속처럼 몸에 나쁜 물질까지 실어와요. 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사 때문에 피해를 겪죠. 눈병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스모그 현상도 있는데 연기와 안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공업지대나 대도시에서 공기 속의 먼지나 매연 입자가 수증기와 엉겨 안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죠. 1950년대 영국의 런던에서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모그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스모그 현상은 눈과 호흡기를 나쁘게 하고 식물이 자라는 걸 방해한대요. 스모그 현상은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는 겨울날에 흔히 생긴다고 하네요. 오염돼가는 지구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손으로 실천하는 환경보호,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학용품을 아껴 쓰는 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리고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일회용품은 쓰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덜 사용하는 것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분리 방법,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분리 방법, 종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리면 다시 쓸 수 있어요. 분리수거를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에 돈도 아낄 수 있죠. 종이 잘 펴서 차곡차곡 쌓은 뒤 흩어지지 않게 묶어요. 병은 뚜껑을 분리하고 병 속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요. 우유값 잘 씻어서 편 다음 말리죠. 건전지 수거함에 따로 넣어요. 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따개와 깡통을 따로따로 모은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은 잘 씻거나 정리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버려야 해요. 그래야 쉽게 재활용할 수 있죠. 요즘은 지자체에서 건전지나 종이나 우유팩을 모아오면 새로운 건전지 또는 휴지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다시 교환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그림과 글 읽어줄게요. 이산화탄소가 왜 많이 생기는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지구의 온난화. 태양 에너지의 70%는 지구의 땅 표면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해요. 지구도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반사해 우주로 내보내죠.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생긴 매연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숨어 있어요. 이러한 온실기체는 지구에 있는 열을 빨아들여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죠.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죠.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는 거,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다시 되돌아보기로 해서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북극곰 루카를 도와주세요 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